네, 지난주에 많은 종목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떤 종목을 또 핫식스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터주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엔터주가 최근 상당히 기대감이 쏠리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큐브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지난 금요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도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요 아티스트 컴백이라든지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JYP를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JYP를 탑픽으로 본다기보다 최근 엔터주의 흐름 자체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 일부 종목으로 쏠림이 강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섹터로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이동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업종 내에서 가장 또 큰 폭, 업종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엔터주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엔터 4사뿐 아니고 말씀하셨던 중소형 엔터사들까지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나타나는데요. 엔터 4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사실 코로나 이후 계속 지속적인 매출액 경신을 나타내고 있고요. 분기별 영업이익 역시도 1분기보다 2분기 더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 4사의 1분기 앨범 판매량이 1,650만 장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 세대에는 밀리언셀러 100만 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네. 단위 수가 200만 장, 300만 장 이렇게 그러게요. 늘어나는 그 이유가 글로벌 팬들도 있겠지만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앨범을 한 번 살 때 몇 장씩 사거든요. 아, 그래요? 한 장씩 왜요? 사는 게 아니라 그 팬덤입니다. 팬덤으로 예. 한 아티스트 앨범을 살 때 몇 장씩, 열 몇 장씩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고 사실 앨범이 이제는 굿즈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앨범 판매량이 기존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멀티 레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고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JYP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K-팝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부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JYP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려드는 모습인데요.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이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JYP가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좀 가지고 있고 JYP뿐 아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아이돌들의 지금 체력이 워낙에 좀 안정적이고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획사의 어떤 편중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K-팝이 워낙에 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기획사들의 레이블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쪽도 좀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JYP가 이제 플랫폼 쪽에서 좀 다른 하이브라든지 SM 쪽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만 JYP 쪽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강화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엔터주들 각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시키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지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터사들은 1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52주 최고가여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접근을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엔터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면은 네. 사실 수익성 면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이 또 나와주는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3사 또 통합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지난주 화요일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나왔던 이슈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전남 순천에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 단조립장이 뭐냐면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을 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시설로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이 갖추어야 될 필수 시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을 우주 발사체 특화 지구로 선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우주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요. 2025년까지 해서 단조립장을 완공을 해서 누리호는 물론해서 차세대 발사체 등 후속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민간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5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제작 총괄 관리, 발사 공동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202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반복 발사를 하면서 누리호와 300톤급의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서 설계와 시험,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의 노하우를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지금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단조립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에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와 또 연동되어 있는 국내에 또 많은 위성 관련된 기업들도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I, 제노코, AP위성, 한양 ENG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는 분명히 모멘텀 이슈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좀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또 미리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고 이 밖에도 위성과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지금 매수를 하면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저는 일단은 위성 관련된 기업들을 좀 앞으로는 주목해 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세트랙-I, 제노코, AP위성 이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못 갔다고 느끼는 기업은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노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설계, 제작, 시설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은 한양 ENG입니다. 사실 한양 ENG는 설비 투자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한양 ENG도 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양 ENG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보시죠. 세 번째로는 정유내에서 SOE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죠.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OE에 대해서 1분기에는 좀 견고한 펀더멘털이 지속될 것이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도 상당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OL 같은 경우뿐 아니고 정유사들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고요. 네. SOL 역시도 지난 4분기 1,600억 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WTI든지 브렌트유 같은 이런 국제유가 선물 같은 경우에가 한 달 새에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좀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가 좀 있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분기 5,100억 원의 흑자 전환이 가능한 이유, 최근에 말씀드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 4분기에 있었던 재고 관련 손실이 좀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재고 평가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가 연말까지 데일리로 115만 배럴 정도 감축 계획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쪽도 사실 감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수요적인 부분에서 1분기에는 다소 좀 수요적인 부분 조금은 좀 아무래도 좀 경직된 상태였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일단 하방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상방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가도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OL 같은 경우에는 77,000원 선을 하방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상방으로는 이제 9만 원 이상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국제유가의 앞으로 이제 향방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유 마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 같은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SOE는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유주가 뭐 급등을 하고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가 좀 가능한 섹터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지지 같은 경우는 한 77,00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도 앞두고 있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 접근을 하기에는 그다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약주 내에서 동아 ST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약주 섹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를 봐야 한다는 부분 때문인데 동아 ST는 어떤 것들을 품고 있나요? 네, 일단 동호 ST가 그 14일 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요. 네. 연구개발 비용 조달을 하기 위해서 300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요 예측에 따라서는 최대한 500억까지도 좀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조달된 자금은 결국 지금 R&D 비용, 그러니까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이프라인 임상별로 사용될 금액 예상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가 면역 항암 신약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90억, 그리고 과민성 방광 신약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110억 정도, 그리고 제2형 당뇨 신약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에 130억, 건선 치료제 글로벌 품목 허가 신청에 약 260억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임상을 진행하는데 비용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안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미국의 얀센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동사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글로벌 임상 3상이 지금 종료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아 ST 같은 경우에 2분기 중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 그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스텔라라의 물질 특허가 미국에서는 올해 9월 달에 끝나고 유럽에서는 내년도 7월 달에 각각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그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에서 스텔라라가 매출액으로는 97억 달러, 약 12조 원 상당히 큰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이제 개발하면은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21년도 7월 달에 인도 제약사 인타스 파마슈티컬스하고 글로벌 라이선스, 그다음에 독점 생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만 잘 마무리되고 품목 허가 들어가게 되면 생산, 판매 이런 것들로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LG화학이 그것인데요. 2차 전지주들 아직까지 또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양상이 조정을 거치면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차 전지주로 재평가가 되고 있죠. 특히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주말 사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이라는 LG화학의 네.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시키기 전 고점 가격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LG화학 역시도 이제 화학 쪽에 대한 부분보다 2차 전지 그리고 신소재 쪽에 대한 부분의 확장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쪽에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미국의 AMPC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실질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등에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고 소재 부분에서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동박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 쪽에 사용되고 있는 CNT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가제 쪽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의
미국 내에서의 생산 수직 계열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과 이제 지분 계약 5% 정도의 지분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리튬 광산을 통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 결국은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이제 원재료 확보,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기초 소재 부분, 기존에 이제 본업이 될 수 있는 소재 부분은 적자폭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약간 적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적자폭을 대폭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숙제를 하고 첨단 소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LG화학 주가는 지금 크게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초 소재 쪽보다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더 인식이 더 강하고 그에 대한 모멘텀이 향후 한 2, 3년지간에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성이 더 보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시죠. 다음으로 식음료에서 진로 발효를 가지고 오셨어요. 진로 발효, 소주, 맥주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올해도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 부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주정회사들 지난해에도 소주, 맥주 가격 좀 인상이 됐는데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씩 요즘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 진로 발효, 특히 이제 국내 주정 업체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진로 발효, 창의 에탄올, 풍국 주정, MH 에탄올, 한국 올클 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진로 발효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일부터 대한 주정 판매가 그 주정 가격을 평균 9.8%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22년도에 평균 7.8% 정도 인상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인상을 달행한 것으로 보이고 소주의 핵심 원료인 주정값이 오르면서 소주값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양 주정 판매가 국내에 한 10개 정도 주정 회사가 이제 지분을 참여해가지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한 주정 판매가 소주 업체에게 결국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주정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죠. 이 주정은 곡물을 주 원료로 만드는데요. 주로 쌀, 보리, 타피오카 등으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정 업체들은 주로 타피오카를 주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피오카의 전분 가격이 톤당 22년도 2월달 잘 보시면은 가격이 492달러였는데 지금 23년도 3월 기준으로 볼 때 52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주정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들 업체에게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지금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잘 보시면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주정 가격 자체는 18일부터 올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소주값이 오를지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좀 관심사가 높은 네.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주값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지금 여튼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진로 발효만 놓고 보더라도 22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2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13억.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가나 원가가 잘 유지가 되면은 영업이익 100억 이상 낼 수 있는 기업인데 작년도에 잘 보시면 38억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정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따른 아무래도 실적 개선 이걸 기대할 수 있겠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점에서 매수가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나 대표적인 주류 회사인데 하이트 진로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일단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이 값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소주값을 올린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볼 때는 지금 쉽사리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금 하이트 진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